본 프로그램은 어린이 심약자의 시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촬영된 주검이 등장합니다. 제작진은 고인에게 예를 갖춰 연구자들과 함께 취재를 진행하였습니다. 파평윤 씨 집안이 이제 묘역을 좀 정화 작업을 하는데 무용고 묘가 있는 것 같다. 이분은 한국의 미라학을 이제 탄생시킨 주인공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너무 놀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한국의 미라학을 탄생시킨 주인공.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2002년 9월 경기도 파주시 파평윤 씨 종중의 묘역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다. 파평윤 씨 집안이 이제 묘역을 좀 정화 작업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무용고 묘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무덤을 열었더니 관은 나무로 돼 있잖아요. 관이 너무 멀쩡하게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분명히 관이 썩지 않았으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피장자도 분명히 멀쩡할 것이라는 유추가 너무나도 가능한 거죠. 한 의과대학 해부학 연구실에 잠들어 있는 오래전 주군이들. 마침내 그 실체를 확인하는 긴장된 순간이다. 한국의 미라학을 탄생시킨 주인공이세요. 한국 미라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며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녀. 자그마한 체구의 탄력 있는 피부와 윤기 있는 머리카락. 그런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오른쪽 옆구리가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 옆구리가 왜 튀어나왔을까? 근데 젊은 여자인데다가 비만형인데 옆구리가 튀어나와 사망했다. 저는 이제 질병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진단을 한 사람이라서 아주 심한 암을 앓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그것도 맞지 않는 이유는 암으로 사망했으면 이렇게 토실토실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말랐겠죠. 나중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하면서 이 안에 이제 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저 튀어나온 부위는 애 머리가 있던 부위예요. 그리고 5분만 더 버텼으면 애가 나왔어요. 애 머리가 엄마 산도에 들어와가지고 바깥을 바라보고 나오는 과정 중에 사망한 거예요. 출산 직전 태아의 머리는 이미 산도를 향해 내려와 있었고 산모의 자궁벽에는 파열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부검을 해보니까 바로 아기가 발이 여기 나와 있던 거죠. 이게 팔. 여기가 엉덩이 쪽이고 여기가 대퇴부고, 그다음에 여기 발이 있죠. 종아리도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음낭이 있어서 이게 남자 어린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태지와 함께 머리카락이 나오고 그래서 애 머리가 나와서 분만 중에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분만 중에 왜 사망했느냐? 분만 중에 자궁 파열로 인해서 사망합니다. 분만 중에 사망한 상태에서 미라가 된 거는 전 세계 이분밖에 없어요. 역사상 유일하게 확인된 임신부 미라. 이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우리가 해포 작업을 할 때 이 한지가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그냥 버리려고 그랬어요. 누가. 그래서 버리지 말고 혹시 복원하면 뭐가 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복원을 했더니 한글로 글자 편지했어요. 손녀가 사망했을 때 윤원 양이 거기다 같이 묻어준 거예요. 버려질 뻔했던 한지였는데 그게 나중에 이 갈거회를 밝히는 그런 중요한 사료가 됐던 것이고, 출토된 편지의 주인은 인종의 후궁인 숙빈. 문정왕후의 오빠 윤원량의 딸이었다. 정황상 임신부 미라가 파평윤 씨, 윤원량 가문의 종손녀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였던 것이다. 그녀의 행복한 시절을 앗아간 죽음을 추정하는 또 다른 단서도 발견되었다. 출토된 의복 중 바지끈에 적힌 작은 글씨 병인 윤시월. 이 한 줄의 글귀는 그녀의 마지막을 기록한 표식이자 그 시대를 여는 작은 열쇠였다. 병인 윤시월이라고 딱 써놨어요. 이제 이게 바로 키가 된 거예요. 병인 윤시월.
병인 윤시월이 몇 년이요 했더니 병인년에 윤시월이 껴있는 데가 딱 2번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조선시대를 한 번이 바로 1566년 12월이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사망을 했고 그리고 나서 3개월 장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신이 보존이 잘 됐다는 거죠. 조선 전기 명망 높은 권세가 집안에서 태어난 귀한 여식. 그녀는 젊은 나이에 결혼해 아이를 품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에게는 아이를 품에 안아볼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 긴 산고 끝에 태어나지 못한 생명과 함께 멈춰버린 시간. 그녀가 여전히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로 수백 년을 거슬러 우리 앞에 나타났다. 출산 도중 사망한 그녀에 대한 애틋함으로 가족들이 그녀 곁에 함께 묻어준 100여 점의 유물들. 정성스레 지어진 의복과 섬세한 장신구까지 그 속에는 또 어떤 삶의 단서가 숨어 있을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백색의 옷을 입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엄청 화려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엄청 화려함이 미라와 함께 출토된 복식들을 통해서 그게 또 증명이 됐고요. 비단의 그 문양이라든지 또 비단의 어떤 금사, 금실 같은 그런 기술들을 보면서 굉장히 화려함을 추구했던 나라였구나라는 것들을 또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옷들을 보면서 특히 여성의 옷을 보면 우리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의 여성 한복을 보면 저고리가 되게 짧잖아요. 굉장히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인데 파평시 그 모자 미라와 함께 출토했던 옷들을 보면 저고리가 그렇게 짧지 않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한복이 어떻게 변형되어 왔는지를 실제 유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파평윤씨 미라와 함께 의과대학 해부학연구실에 보관 중인 또 하나의 미라가 있다. 의정부에서 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미라가 나온 것 같다 그래가지고 현장을 갖게 된 거죠. 갔더니 딱 냄새가 바람이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라 저쪽에 있다를 찾아갔어요. 그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미라 고유의 냄새가 나요. 송진 냄새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보죠? 탄력성이 있죠. 이분이 지금 발굴되고 나서 거의 한 9년, 10년째 되는 분인데 그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보시면 이렇게 운동성이 있어요. 그리고 언뜻 봐도 마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집트 미라는 다 바짝 마르는 채인데 이분들은 물기가 있어 보여요. 이게 바로 한국의 미라들은 MRI를 찍었을 때 그 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말없이 누워있지만 피부와 몸에 남은 생생한 흔적들로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미라들. 비록 그들의 시간은 죽음으로 멈춰버렸지만 그들은 단순히 죽은 자가 아닌 삶의 기록을 간직한 존재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수십 년을 연구하고 질병을 연구했지만 과거 우리 선조들이 어떤 질병을 앓았는가에 대한 거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미라를 통해서 과거에 어떤 질환을 앓고 있었는가를 밝히게 된, 그다음에 사망원까지 밝히게 되는, 그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치료했는가를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죽음의 시간을 건너 우리 앞에 나타난 미라들. 그들의 몸에 남은 삶의 흔적들은 오늘의 우리에게 묻고 전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 있을까?